진정으로 정결한 처녀는 심, 기, 체를 모두 만족시켜야 될 수 있다. 체, 누군가와 사랑을 나눈 적이 있다면 당연히 처녀가 아닐 것이오. 심, 다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었다. 기, 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알고 있다. 셋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조건 비처녀다. 하연결의 쏘쏘님이 그린 심기체 처녀론의 그림을 따왔습니다. 처녀막이 처녀성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하신 많은 산부인과 선생님들, 페미니스트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들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처녀막 가지고 처녀를 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기체 처녀론을 고전적 처녀론이라고 불러요.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처녀성을 손상시키지만 관측 전에는 처녀성을 알 수 없다는 양자적 처녀론, 이질이 음란해도 처녀라면 더할 나위 없다는 처녀 비치파에 TS한 남성은 처녀인가? 만약 성기를 쓰지 않고 성교를 했다면 같은 난제들로 처녀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자, 미쳤네요. 실장석 이후에 이런 주제를 또 다루게 되어 죄송함을 느낍니다만 인터넷의 처녀론과 유니콘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처녀 논란은 오타쿠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올라옵니다. 애니메이션 중 로맨스 요소가 있는 작품에서 히로인은 처녀라는 곳이 거의 성립하죠. 그런 애니메이션이 더 작품으로서 즐겁잖아요. 히로인의 첫사랑을 볼 수 있고 풋풋한 사랑 같은 것을 그려내는 것에 재미 요소가 있죠. 남성향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나오고 성인이래봐야 20살 언저리니 그들의 사랑은 대부분 첫사랑이겠죠. 여성향 로맨스 코미디에서는 성인들의 마법 같고 로맨틱하면서 섹슈얼한 사랑이 나온다면 남성향 애니메이션에는 독특하고 설레는 어린 날들의 사랑이 흔히 나옵니다. 적어도 오타쿠들을 겨냥한 작품에서 히로인은 무조건 처녀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억상 한국에서 히로인이 처녀로 싸운 것은 소드 아트 온라인의 아스나부터입니다. 소드 아트 온라인의 여주인공 아스나는 주인공인 키리토와 16.5화에서 관계를 맺는데 주인공은 몰랐던 가상현실에서의 성교를 하는 법을 알고 상당히 능숙했다는 점으로 아스나를 걸레라고 비하하는 것이 드립으로 쓰였어요. 단순히 저 이유만이었다면 오타쿠들끼리의 사건이었겠지만 실제 오타쿠들이 저 아스나 걸레라는 말에 엄청나게 분노해서 온갖 협박과 욕설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오타쿠들을 놀려먹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DC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아스나가 어떤 캐릭터인지 몰라도 오타쿠들 앞에서 아스나 걸레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탔었죠. 이때 DC에서는 오타쿠들이 가상 캐릭터의 처녀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비웃는 풍토가 생겼었고 오타쿠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무위키의 문체를 패러디한 보장게임 갤러리의 2016년 토도키 하와도 시리즈에서 스카이림의 여자 캐릭터들 뒤에 참고로 처녀, 결혼 가능이라고 써놓은 덕분에 아무 캐릭터든 뒤에 처녀, 결혼 가능을 써놓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토도키 하와도 시리즈에는 6명의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캐릭터인데 처녀, 결혼 가능이라고 써놓은 개지랄도 있죠. 이때부터 DC에서는 처녀 드립이 성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철저히 처녀에 집착하는 오타쿠들을 비웃는 드립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완전히 이 상황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연길에서 한라감귤이 그린 소쿠친구 소녀라는 만화. 소쿠친구 소녀는 평범한 씹덕용 처녀기치 개그 만화로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소쿠친구인 여주인공이 동정인 주인공을 놀리는 조금 도발적인 장난을 잘 치는 타카키양 스타일이었어요. 3화에 보면 실제로 처녀를 얘기를 하면서 아 그냥 하드와 우자키양이구나 라고 모두가 생각했었는데 6화가 문제였습니다. 3화에서도 농담처럼 뒤로 했다는 도발을 한 줄 알았는데 PPAP 개꿀잼 몰카로 그게 진짜라는 설정이었던 거죠. 심지어 주인공 친구랑 이 6화가 올라오고 나서 한동안 카연계뿐 아니라 DC 전체가 불탔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지니 작가가 미쳤니 다시는 한라감귤 만화 안 본다느니. 물론 이 작품은 작가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6화의 대사로 보았을 때 인터넷에 유명한 드립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패러디로 개연성이 박살나버린 겁니다. 주인공을 도발적으로 놀리면서도 주인공밖에 모르는 소꿉친구 여자 주인공에서 NTR 만화에 나올 법한 그냥 미친년이 된 거죠. 만화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가 없지만 DC 인사이드 전반에 처녀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작품입니다. 가상 캐릭터성의 처녀성을 따지는 오타쿠들을 놀리던 DC인들에게 스스로에게도 처녀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처녀 드립을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덕분에 이 사건 이후인 2018년 판결과 만개를 중심으로 히로인이 처녀니 아니니 하면서 싸우는 처녀충 드립이 엄청나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DC콘 중에서도 처녀충콘, 처녀콘도 생겼죠. 사실 이때부터는 뇌절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처녀충 드립의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처녀충을 역겨워하니까 처녀충인 것처럼 컨셉을 잡고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쯤 위에 설명드린 신기체 처녀론이니 양자적 처녀론이니 하면서 처녀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쏟아내는 처녀 드립의 전성기가 터졌죠. 공교롭게도 일본 쪽 만화에도 메구로의 양은 처녀가 아니라든지 죽을 만큼 너의 처녀를 원해 같은 처녀충들을 자극할 만한 만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도 비처녀 논란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2021년 지금까지 장르소설 마이너 갤러리, 만화 갤러리 등지에서 창작물들의 히로인이 처녀인지 처녀가 아닌지 논쟁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50% 정도는 가면놀이겠지만 점점 진짜 신기체 처녀론 같은 것을 맹신하는 진짜 처녀충이 생겼고 처녀충들을 인터넷에서는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유니콘이 처녀에 이끌리고 부정한 여성은 발로 걷어차 죽였다는 얘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터넷 처녀들
드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까요? 여성분들은 조금 역겨워하실 수 있지만 각자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남성들에게는 처녀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무라된 처녀막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지니던 과거의 남성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첫 경험을 한 여성들은 무척 아파하며 피가 난다는 묘사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창작물에서도 그런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죠. 많은 남성들이 처녀막에 대한 환상 따위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처녀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처녀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려면 아주 과거부터 가야 합니다. 예로부터 처녀는 신성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오컬트스러운 신성한 일에는 왠지 순결한 처녀의 피가 필요할 것 같고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과의 접촉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신성한 존재들, 아까 얘기한 유니콘 같은 것들이 처녀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처녀는 신성한 존재이면서 과거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규범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성교를 한 여성은 모두 사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죠. 현재도 원리주의적 이슬람 사회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명예살인하는 경우가 있죠. 중세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었고 1900년대에도 혼전 순결은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신여성들도 자유연애를 모토로 행동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약혼자와 결혼하고 정결을 잃은 신여성들은 첩이되거나 혼자 살았죠. 나혜석 씨의 이혼 고백서에도 여성들에게 정결을 요구하면서도 남의 정결을 빼앗으려 드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여성들의 처녀성은 지켜져야 하는 사회적 규범 그 자체였고 남성들의 처녀 선호는 선호가 아니라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의 인식이었죠. 시대가 바뀌고 모두가 자유연애를 하는 시대입니다. 못한다고요? 우리와 연애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 생긴 걸 보니까 자유연애가 맞는 듯합니다. 덕분에 처녀에 대한 요구는 선호 정도로 내려왔고 이제는 취향의 영역입니다. 사실 처녀 선호가 여성에게 규범화된 억압이었던 시절에는 혐오 행위였겠지만 지금의 처녀 선호는 그저 취향의 영역이죠. 나와 결혼할 사람이 처녀였으면 좋겠는데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라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처녀를 선호해왔고 아직도 처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이유, 처녀를 왜 좋아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처음으로 귀결됩니다. 새하얀 눈길이 있다면 내가 처음 걸어보고 싶고 도화지가 있다면 내가 처음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죠. 말이 이래서 그렇지 낭만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로 경험해보는 것이 나와 함께면 좋겠다는 감정이죠. 그녀가 남자와 영화를 같이 보는 게 내가 처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녀의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외간 남자가 나였으면 좋겠다. 그녀가 해준 밥을 처음 먹은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처음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살을 보는 첫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발현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처녀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 마치 이런 감정이 남성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남성에게 강할 뿐 여성에게도 당연히 있는 감정이죠. 진화 심리학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으니 불륜이나 처음에 민감한 거고요. 처녀에 대한 선호는 이해하지 못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비처녀에 대한 분노죠. 처녀를 선호하는 남자가 내 여자친구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적어도 분노는 아니겠죠. 보통 실망이나 아쉬움 정도일 겁니다. 왜냐면 그게 여자친구 잘못은 아니잖아요. 분노가 든다고 해봐야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겠죠. 그런데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타쿠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비처녀 논쟁이 여기서 출발한 거죠. 자기가 좋아하던 연예인 캐릭터가 처녀라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이 처녀가 아니라는 설정, 사실이 밝혀지면 광분하는 겁니다. 이 배신감은 당연히 처음이 아니라는 것에서 발전한 겁니다만 저는 이런 첫 번째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소유욕에서 발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논쟁이 오타쿠들, 그것도 연애 시장과 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불쾌감이 경쟁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입해봅시다. 여성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성 앞에서 자신감도 없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진즉에 그랬다고요? 더 이입하기 쉽겠군요. 그런 나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내 이전에도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전 남자친구보다 잘난 것이 뭐지? 내가 그녀를 그 남자보다 만족시킬 수 있나? 한번 이별을 해본 여자라면 나와도 이별할지 모르지 않나? 연애에 익숙한 여자를 만나는 연애에 익숙하지 못하는 남성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온갖 생각이 나기 시작하죠. 내 여자친구의 패티시즘은 혹시 전 남자친구의 작품이 아닐까? 나와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녀의 표정은 연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사실 전 남자친구와 다 해본 건데 내숭 떠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녀가 처음인데 왜 그녀는 처음이 아닌 거지? 분노의 핀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처녀가 아닌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은 그녀가 나에게 만족을 못하고 연기를 하고 있으며 전 남자친구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나를 만나는, 그래서 나는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고 서툴러서 그녀를 놀랍게 만들어줄 수 없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와 그녀의 전남친놈의 잘못이죠. 가성의 전남친과 경쟁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같은 이치로 처녀비치, 네토라레가 오타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는 쟁취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여성이면서 처녀이기까지 한 환상 그 자체고, 네토라레는 역으로 경쟁에서 패배한다는 패배감과 박탈감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현실에선 보기 힘든 비처녀에 대한 분노가 인터넷에서는 흔히 올라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었을까요? 사실 처녀에 대한 집착은 남성들 모두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공감할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성을 물화시키는 소유욕의 발현이라 역겹다고 생각하셔도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유욕은 있는 법이죠. 그 사람의 처음을 갖고 싶다는 소유욕, 그 공통된 공감을 안고서 과하게 치는 드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위에 설명된 진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인터넷에서 처녀충들은 번번이 패배합니다. 유명한 만담 중에 처녀 아니면 창녀 맞는데? 니 엄마
같은 대화도 돌아다니듯 대부분의 DC 유저들은 재미있는 드립 소재 정도로 생각하지 진심으로 비천녀에 대한 적개심, 분노를 품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들이 있으니까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인터넷 안에만 있답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정도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비천녀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그분들일 리가 없겠죠?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천박한 농담에 불과해요. 저는 이 드립을 야겔 댓글에 나오는 천박한 말투 드립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댓글로 이런 반응을 보길 원하는 것 뿐이죠. 와 진짜 노가다판 10년 이상 불러먹은 천박함이네. 와 리얼 개 한남충이네 유니코 새끼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댓글 밑에 한남충 표본 그 자체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과몰입도 큰 반박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유행이 약간 진한 드립이거든요. 인터넷의 천연충 드립에 대한 오해 혹은 궁금증이 풀렸길 바라면서 이번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